울음을 잃어버린 사자. 옛날 밀림 깊숙한 곳에 레오라는 자신감 넘치는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레오는 밀림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들리는 강력한 울음소리로 유명했어요. 모든 동물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울음소리는 밀림의 평화를 유지시켜 주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레오는 자신의 울음소리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게 되었고 아주 작은 동물들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어요. 레오는 잠에서 깨어나 힘찬 울음소리를 내려고 입을 벌렸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대요. 그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이었죠. 레오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울음소리 없이 어떻게 밀림의 왕으로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절박해진 레오는 높은 나무 위에 사는 현명한 올빼미 친구예요. 올빼미야, 내 울음소리가 사라졌어. 레오가 외치며 말했어요. 울음소리가 없으면 난 왕이 아니야. 날 도와줄 수 있겠니? 올빼미는 생각에 잠긴 듯 레오를 바라보았죠. 어쩌면 이건 너에게 주어진 교훈일지도 몰라. 레오, 너는 자신의 목소리에만 너무 의존했고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 잊어버렸구나. 하지만 울음소리가 필요해. 레오는 초조하게 나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대답했어요. 올빼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줄게. 밀림을 돌아다니며 네가 평소 무시했던 3마리의 동물들에게 도움을 청해봐. 그들에게 친절함과 겸손함을 보여주면 너의 목소리를 되찾을지도 몰라. 레오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는 밀림을 걸으며 그 어느 때보다 작아진 기분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동물은 미미라는 작은 쥐였어요. 미미는 커다란 과일 조각을 집으로 옮기려 애쓰고 있었죠. 레오는 그 쥐를 내려다보면서 잠시 망설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작은 생물은 신경도 쓰지 않았겠지만 올빼미의 말을 떠올리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어요. 미미, 내가 이 과일을 옮기는 걸 도와줄까? 쥐는 놀란 눈으로 레오를 올려다보며 고마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고마워. 레오, 제발 도와줘. 레오는 커다란 발로 과일을 들어올려 미미의 작은 굴까지 옮겨주었어요. 도착했을 때 미미는 레오, 넌 크고 강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으로 너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 라고 말했어요. 레오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지만
여전히 그의 울음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레오는 밀림을 계속 걸어가다가 가시덤불에 엉켜버린 퍼시라는 공작새를 만났어요. 퍼시는 화려한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며 자신을 풀어내려 애쓰고 있었죠. 거기 누구 좀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퍼시가 외쳤어요. 레오는 올빼미의 충고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날카로운 발톱으로 가시들을 끊어내 퍼시를 덤불에서 구해주었어요. 정말 고마워, 레오. 퍼시가 깃털을 흔들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너 아니었으면 난 못 빠져나왔을 거야. 넌 우리 같은 작은 동물들을 신경 쓰지 않는 줄 알았는데. 레오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내가 너무 자만했었어, 퍼시. 더 많은 관심과 존경을 보였어야 했는데. 퍼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 레오. 진정한 힘은 단지 힘에 있는 것이 아니야. 친절함에도 있거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레오는 아직 울음소리를 되찾지는 못했지만 올빼미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그러다 가파른 언덕 아래서 프레디라는 작은 개구리를 만났지요. 프레디는 너무 약해서 언덕을 오를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도움을 외치고 있었어요. 레오는 몸을 낮추며 말했어요. 프레디, 내 등에 올라타. 내가 널 옮겨줄게. 작은 개구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레오의 등에 올라탔어요. 레오는 조심스레 발을 내디디며 프레디가 떨어지지 않도록 언덕을 올라갔어요.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프레디는 기뻐하며 울었어요. 개굴, 정말 고마워, 레오. 너 같은 큰 사자가 이렇게 작은 나를 도와줄 줄은 정말 몰랐어. 개굴. 레오는 이제서야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내가 가진 울음소리가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 순간 레오는 목구멍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입을 벌렸고 부드럽지만 강력한 울음소리가 밀림을 울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돌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큰 소리만이 아니라 따뜻함과 진심이 담긴 울음이었어요. 레오는 올빼미에게 돌아가 말했어요. 올빼미야, 목소리를 되찾았어.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올빼미야, 근데 말이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 그랬구나. 그게 무엇이니, 레오 왕?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은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어. 친절함으로 그들의 존경을 얻는 것이었지. 올빼미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이제야 너는 진정한 밀림의 왕이 되었어. 그날 이후 레오의 울음소리는 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진정한 힘이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울음소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밀림은
전보다 더 평화롭고 모든 동물들이 하나로 더 단합된 공간이 되었어요. 한 사자가 친절의 가치를 배운 덕분이었죠. 이 동화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친절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영리한 여우와 정직한 토끼. 옛날 옛적 울창하고 푸른 숲 속에 펠릭스라는 영리한 여우가 살고 있었어요. 펠릭스는 숲속에서 그의 빠른 머리와 교활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동물들을 자주 속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펠릭스는 강가에 있는 굴에서 사는 착한 토끼 레미에게 장난을 치기로 마음먹었죠. 레미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토끼로 숲속에서 가장 달콤한 당근을 키우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레미는 이웃들에게 자주 당근을 나눠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토끼였죠. 펠릭스는 이 착한 성격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펠릭스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레미의 굴로 찾아갔어요. 레미야, 뭐하니? 좋은 아침이야. 펠릭스가 밝게 인사했어요. 레미가 굴에서 머리를 쏙 내밀고 미소로 인사했어요. 안녕, 펠릭스.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 별일은 아니고? 펠릭스는 교활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름다운 당근밭을 보았는데 말이야. 내가 곧 잔치를 열 계획이라 당근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해서. 레미는 착한 토끼답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물론이지, 펠릭스.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 도울 수 있어서 나도 너무 기뻐. 펠릭스의 눈이 장난기 가득한 빛으로 반짝였어요. 그는 레미의 당근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당근을 가득 담아갔어요. 레미는 펠릭스의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보며 걱정스러워했어요. 펠릭스,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레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펠릭스는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레미, 넌 당근을 잘 키우니까 또 금방 자랄 거야. 레미는 펠릭스가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와 다투고 싶진 않았어요. 결국 레미는 펠릭스를 그냥 떠나보냈어요. 다음 날 레미의 밭은 텅 비어 있었어요. 레미는 한숨을 쉬며 새로운 씨앗을 심고 다시 당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레미의 새로운 당근들이 싹을 틔웠어요. 그는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성껏 돌보았어요. 새 당근이 다시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을 때 펠릭스가 또 나타났어요. 레미야, 내가 다시 왔어.
펠릭스가 달콤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와, 네 밭이 다시 잘 자랐구나. 당근 좀 더 빌려줄 수 있겠지? 이번엔 꼭 갚을게. 레미는 잠시 망설였어요. 펠릭스는 지난번에 가져간 당근을 한 번도 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여린 레미는 너무 냉정하게 대할 수가 없어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펠릭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많이 가져가지는 마. 펠릭스는 다시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당근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가방이 넘칠 때까지 당근을 담기 시작했어요. 레미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레미의 밭은 또다시 텅 비었어요. 레미는 슬프고 화가 났어요. 왜 펠릭스는 자꾸만 당근을 가져가면서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걸까? 레미는 결심했어요. 이번에 펠릭스가 다시 온다면 그에게 단호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일주일 후에 펠릭스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레미야, 좋은 아침. 오늘도 당근 좀 나눠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레미가 웃지 않았어요. 그는 펠릭스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펠릭스, 너는 지금까지 내 당근을 너무 많이 가져갔어. 하지만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지? 나는 이 당근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몰라. 그런데 너는 한 번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펠릭스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처럼 순진하게 당근을 나눠줄 것 같은 레미가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펠릭스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레미, 나는 네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줄 알았어. 네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잖아. 레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괜찮다는 뜻은 아니야. 진정한 우정은 주고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너는 내 친절함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야, 펠릭스. 펠릭스는 가슴에 찌르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레미는 언제나 착하게 대해줬는데 자기는 그걸 이용만 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펠릭스는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미안해, 레미. 네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네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레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네가 지금 진심이라면 난 널 용서할게. 하지만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하는 거야. 펠릭스는 그날부터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레미에게 당근 씨앗과 물, 그리고 비료까지 가져다 주며 밭을 돌보았어요. 펠릭스는 레미 옆에서 함께 당근을 심고 정성껏 돌봤어요. 시간이 지나자 레미의 밭은 다시 아름다운 당근들로 가득 찼어요. 그때서야 펠릭스는 당근 하나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지 깨달았어요. 레미의 친절함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펠릭스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고 항상 레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숲속의 다른 동물들도 펠릭스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이제 그는 이기적이고 교활한 여우가 아닌 다른 이들을 돕고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여우로 변했어요. 레미와 펠릭스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 펠릭스는 절대 레미에게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요, 진정한 우정은 주고 받는 거라는 거, 그리고 친절함은 감사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소년과 마법의 나무. 옛날 옛적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올리버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올리버는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숲 탐험을 아주 좋아했어요. 어느 날 평소보다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던 중 올리버는 다른 나무들과는 전혀 다른 신기한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 나무의 가지들은 황금빛으로 반짝거렸고 잎사귀들은 바람에 속삭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무는 엄청나게 컸고 땅속으로 깊게 뻗은 뿌리는 마치 무언가 소중한 비밀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호기심에 가득 찬 올리버는 나무 쪽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나무 밑둥에 작은 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밀어보니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방 한가운데 빛나는 도토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도토리 옆에는 우아한 글씨체로 쓰여진 메모가 있었어요. 이 나무를 발견한 자여, 이 도토리를 심으면 네가 가장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하지만 기억하라. 큰 선물에는 큰 책임이 따르느니라. 올리버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가장 원하는 소원? 무엇을 빌어야 할까? 올리버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의 가족은 매우 가난해서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어요. 올리버는 힘들게 일하는 엄마와 항상 배고픈 여동생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는 무엇을 빌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가족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도록
끝없는 음식을 갖고 싶다고 소원하기로 결심했어요. 올리버는 조심스럽게 도토리를 나무 옆에 작은 흙바닥에 심었어요. 도토리가 땅에 닿는 순간 땅이 살짝 흔들리더니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나무의 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가지들이 하늘 높이 뻗어나갔으며 나무는 온갖 과일들, 사과, 배, 바나나, 베리, 심지어는 토마토와 당근 같은 채소들까지 가득 열렸어요. 올리버는 그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쁨에 차 올리버는 최대한 많은 과일을 따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의 엄마와 여동생은 과일이 가득 찬 바구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올리버, 이걸 어디서 구했니? 엄마가 믿기지 않는 눈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숲에 마법의 나무가 있었어요. 올리버가 설명했어요. 특별한 도토리를 찾아 소원을 빌었더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플 일이 없어요, 어머니. 며칠, 몇 주가 지나도록 올리버와 그의 가족은 마법의 나무에서 나는 과일과 채소를 실컷 먹었어요. 그들은 이웃들과도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놀라며 감사해했어요. 나무는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었고 마침내 마을 전체가 먹을 걱정이 없는 풍요로운 곳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올리버가 나무에서 더 많은 열매를 딸수록 나무의 상태가 변해갔어요. 예전에 생기 넘치던 잎들은 점점 어두워지고 황금빛이었던 가지는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열매는 점점 작아지고 맛도 없어졌어요. 나무는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걱정스러운 올리버는 어느 날 저녁 다시 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때 나무 밑둥에 있던 작은 문이 다시 나타난 것을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그 문 안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이 나무의 마법은 무한하지 않다. 계속 주기 위해서는 돌봄과 균형이 필요하다. 네가 가져간 만큼 되돌려줘야 한다. 올리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나무에서 열매만 따갔을 뿐 돌보거나 되돌려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나무가 준 큰 선물을 받기만 하고 나무의 건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올리버는 나무가 아프게 된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가족들을 모아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가져가기만 했어. 나무에게도 돌봄이 필요했는데 말이야. 올리버가 말했어요. 엄마와 여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어요. 그들은 함께 나무를 돌보기로 했어요. 나무에 물을 주고 나뭇가지들을 잘라주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소중히 다루었어요.
그리고 나무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말을 걸어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나무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잎들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가지들은 튼튼해졌으며 열매도 다시 맛있고 풍성해졌어요. 하지만 올리버는 이제 교훈을 얻었기에 그와 그의 가족은 필요한 만큼만 열매를 따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계속 돌보기로 했어요. 마법의 나무 소문은 멀리 있는 마을들까지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보러 왔어요. 하지만 올리버는 이제 더 현명해졌어요. 그는 마법의 나무가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항상 자연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온 나이 많은 남자가 올리버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비밀을 네가 알아냈구나. 그것은 바로 균형이란다. 나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준 건 맞지만 네가 나무를 돌보며 그 마법을 지속하게 만든 거야. 올리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높이 솟은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나무의 마법이 소원을 들어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마법은 우리에게 책임감과 감사의 마음을 가르쳐 준 것에 있었어요. 그렇게 마법의 나무는 계속해서 번영했어요. 이제는 마법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나무를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올리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끝없는 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마을은 더욱 번성했어요.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만 얻고 항상 나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봐주었어요. 그 결과 마법의 나무와 주변 땅은 더욱 풍성해지고 사람들과 자연이 완벽한 균형 속에서 공존하는 아름다운 곳이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균형의 중요성과 감사와 책임감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우와 지혜로운 거북이. 울창하고 푸르른 숲속에 펜튼이라는 영리하지만 장난기 많은 여우가 살고 있었어요. 펜튼은 자신의 재치와 영리함을 과시하려고 다른 동물들에게 자주 장난을 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숲길을 느릿느릿 걷고 있는 거북이 티미를 발견했어요. 펜튼은 티미의 느린 움직임을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아이, 티미, 그렇게 급하게 어디 가는 거야? 그는 티미가 빨리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놀리듯이 말했어요. 그러자 티미는 차분하게 고개를 들어 펜튼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연못으로 내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중이야. 티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펜튼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티미의 느린 걸음걸이를 조롱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티미야, 우리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게 어때? 펜튼이 장난스럽게 제안했어요. 연못까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분명 난 몇 초 안에 도착할 테지만 말이야. 티미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이 펜튼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펜튼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 좋아, 펜튼. 티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먼저 연못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도전을 추가해보자. 누가 연못 건너편에서 꽃을 가져와서 돌아오느냐가 진짜 승자가 되는 거지. 펜트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어요. 꽃이라고? 그건 더 쉬운 일이잖아. 난 네가 연못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꽃을 따서 돌아올 거야.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둘은 출발선에 섰고 셋이라는 신호와 함께 펜트는 번개처럼 빠르게 출발했어요. 티미는 예상대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펜트는 순식간에 멀리 앞서 나가 숲을 가로질러서 잔디밭을 지나갔어요. 마침내 그는 연못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연못가에 도착한 펜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티미가 언급한 꽃이 연못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만 피어 있었던 거예요. 꽃을 가져오려면 반드시 수영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펠릭스는 물에 젖는 걸 싫어했어요. 이런, 어쩌지? 펜트는 혼잣말을 했어요. 티미가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도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펜트는 연못가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 티미가 마침내 느릿느릿 연못가에 도착했어요. 티미는 펜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물로 들어가 헤엄을 치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티미? 너 이렇게 천천히 헤엄치면 꽃에 닿기도 전에 지칠 거야. 펜튼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티미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꾸준하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어요. 마침내 작은 섬에 도착한 티미는 아름다운 빨간 꽃을 한 송이 꺾고는 다시 헤엄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펜트는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눈앞에서 티미가 연못을 건너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티미는 꽃을 입에 물고 연못가로 돌아왔고 조심스럽게 꽃을 내려놓았어요. 펜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티미를 쳐다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넌 육지에서는 그렇게 느리면서 어떻게 연못을 건너서 꽃을 가져올 수 있었어? 티미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펠릭스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맞아. 나는 육지에서는 아주 느리지만 물에서는 강한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거든.
너는 내 약점만 보고 나를 과소평가했지. 하지만 나에게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었다고. 펜트는 순간 멍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속도만 믿고 너무 자만했던 거예요. 티미가 육지에서는 느리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가 맞아, 티미. 펜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난 다른 동물들을 내 기준으로만 판단했어. 사실 누구나 자신만의 강점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난 그걸 보지 못했어. 티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강점과 약점이 있어. 너는 빠르지만 그것만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아니야. 때로는 느리더라도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펜트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빠른 것만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동물들을 얕잡아 보는 동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각자가 가진 고유한 능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티미. 펜트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너를 놀리려고 했던 걸 용서해줘. 네가 오늘 나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어. 티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 난 느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야. 네가 내 약점만 보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면 우리는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로 펜트는 다른 동물들을 속이거나 비웃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는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우습게 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들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펜튼과 티미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 티미를 볼 때마다 그날의 교훈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 역시 누구에게나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의 교훈,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참새와 거대한 참나무. 넓고 푸르른 숲 속에 오리온이라는 거대한 참나무가 서 있었어요. 오리온은 숲에서 가장 키가 크고 오래된 나무였어요. 굵은 가지들이 하늘 높이 뻗어 있었고 깊은 뿌리들이 그를 단단히 지탱하고 있었어요. 숲속의 모든 동물들은 오리온의 강인함과 지혜를 존경하며 그의 넓은 가지 아래에서 안식처를 찾곤 했어요. 오리온은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자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다가오는 계절이
그의 진정한 힘을 시험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피프라는 작은 참새가 숲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둥지를 지을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피프는 이 숲에 막 온 새였고 숲의 장엄함에 매료되었어요. 그러다 오리온을 본 피프는 그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우와, 짹짹. 당신은 내가 본 나무들 중 가장 멋진 나무예요. 짹짹. 피프가 기쁘게 짹짹거리며 말했어요. 당신의 가지 중에서 하나에 둥지를 지어도 될까요? 짹짹. 오리온은 자신 아래쪽 가지에 앉아있는 작은 참새를 내려다 보았어요. 그는 부드럽지만 약간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작은 새야. 이곳에 둥지를 지어도 좋아. 하지만 내가 거대한 참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수세기 동안 강하게 서 있었고 앞으로도 수세기 동안 서 있을 거니까 말이야. 네가 이곳에 머물러도 좋지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 피프는 오리온의 거만함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모아 둥지를 짓기 시작했어요. 오리온의 가지 높은 곳에 자리한 피프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고 이렇게 강한 나무 아래에 있으면 아무것도 자신을 해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시간이 흐르며 피프의 둥지는 점점 더 아늑해졌고 어느새 그녀는 알도 몇 개 낳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숲을 가로질러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급하게 피할 곳을 찾으러 다녔고 피프는 불안하게 둥지 안에 몸을 웅크렸어요. 두려워하지 마, 작은 새야. 나는 이보다 훨씬 더 강한 폭풍도 이겨냈거든. 그냥 꽉 잡고 있어. 내가 얼마나 단단한지 너에게 곧 보여줄 테니까. 하지만 이번 폭풍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바람은 숲을 가로질러 전례 없이 강하게 휘몰아쳤어요.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가지들이 부러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거대한 오리온조차도 바람의 압력에 흔들리고 신음했어요. 피프는 오리온이 떨리는 동안 둥지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어요. 짹짹, 오리온,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피프가 두려움에 떨며 외쳤어요. 나는 강하지만 나에게도 한계가 있어. 오리온이 힘겨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 이번 폭풍은 내가 겪어본 것 중 가장 강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지도 몰라. 오리온이 쓰러질 것처럼 보였을 때 피프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나무들이 서로 뿌리를 엮어 바람에 맞서며
함께 버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각각의 나무는 개별적으로 약해 보였지만 함께 힘을 모으니 폭풍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짹짹, 오리온, 저 나무들을 보세요. 서로를 지탱하고 있어요. 피프가 외쳤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다른 나무들에게 의지한다면 혼자서 이 폭풍을 견디지 않아도 될 거예요. 오리온은 작은 나무들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는 늘 혼자 강하게 서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진정한 강함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큰 힘을 내어 오리온은 자신의 뿌리를 뻗어 주변의 작은 나무들과 엮었어요. 천천히 떨림이 멈추었어요. 작은 나무들의 지지 덕분에 오리온은 다시 균형을 되찾고 굳건히 서 있었어요. 폭풍은 마침내 지나갔고 숲은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로 단결해서 강하게 버티어 주었어요. 피프는 둥지 안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그녀는 가장 큰 강함도 때로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마워요, 오리온. 짹짹. 피프가 부드럽게 짹짹거렸어요. 당신은 여전히 제가 아는 가장 강한 나무예요. 짹짹. 하지만 이제는 가장 강한 존재인 당신도 때로는 다른 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짹짹. 오리온은 폭풍과 그로 인해 얻은 교훈에 겸손해져서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네 말이 맞아, 피프. 진정한 힘은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데 있다는 것을 나도 배웠어. 앞으로는 필요할 때 다른 이들에게 기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어. 마음이 따뜻함으로 가득 차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숲속의 동물들은 오리온의 강함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단합의 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때 자신의 혼자만의 힘을 자랑스러워하던 오리온은 주변과 힘을 나누며 더욱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 진정한 강함은 혼자서 버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다른 이들에게 기대고 자신의 힘을 나누는 데서 온다는 거. 함께할 때 우리는 혼자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